내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한 게 확률 변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서 지금 이거를 깨끗하게 끝낸 상태야. 알겠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확률 변수 놀이를 할 때 이산 확률 변수는 이제 표가 근본이었어. 그죠? 어떤 확률 분포 표라고 해가지고 이 표에 대한 놀이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쌤이 이 연속 확률 변수는 뭐 가지고 논다고 했죠? 그렇지. 그래프를 해석하는 행위가 이제 주된 정서야. 알겠죠? 왜냐면 말 그대로 연속적인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신장의 변화 혹은 체중의 변화 혹은 어떤 지역의 강수량 이런 게 강수량이라는 것만 예를 들어도 5에서 갑자기 10, 10에서 갑자기 100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 그지? 5에서 10이 되는 그 중간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연속적인 변화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기 때문에 표로서 그 각각을 다 기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실수 체계가 수가 어떤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맞아?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고 이딴 것들을 예전에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게 적당하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그 예시를 그냥 우리 책에 있는 걸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103페이지를 보시면 1번 문제 한번 봐봐. 103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기억.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그냥 달리기 기록이야. 어떤 학생들의 이제 달리기 기록이라는 게 있을 때 이제 얘가 연속 확률 변수인가 혹은 이산 확률 변수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뭘까요? 신이 어떻게 생각해? 달리기 기록. 이산. 지율이는? 연속. 진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연속이야, 연속. 왜 그런 거냐면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인 변화로 관찰하죠. 이야기 되나? 지금으로부터 갑자기 10초 뒤 이게 되지는 않는다고. 이해가 돼? 시간에 대한 대화를 할 때는 그 확률 변수의 종류는 연속 확률 변수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신형이 달리기 기록이 10초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10초라는 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그 뒤로 9초부터 11초 사이에 있는 10초인 거야. 이해가 될까? 그러니 얘랑 얘가 완벽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적인 변화라고. 이해가 돼?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니은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당도. 그럼 얘는 뭘까요? 사과라고는 하지만 그냥 과일의 당도. 그럼 얘는 이산일까 연속일까? 얘도 연속입니다. 알겠죠?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익기 전의 당도랑 익을 때까지의 당도의 변화는 연속적이지. 뭔 소린지 알까? 당도가 서서히 높아지는 거라고. 그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그 중간 사이에 20, 이만큼이 빠져있지는 않을 거야. 알겠어? 이런 식이야. 느낌이 좋아? 그래서 어떤 과일의 당도 같은 거, 당도는 삽시간에,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변화이고 그 중간에 어떤 그 수치를 딱 내가 짚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 그 범위 사이에 있는 이런 것처럼 모든 실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어느 극장의 하루 관람객 수. 그럼 얘는 너무 이상 느낌이 나죠, 얘는. 그죠? 사람의 수, 연속적이진 않아. 오늘이 100명이고 내일이 101명이야. 떨어져 있죠. 어쨌든 간에. 이해가 돼? 사람의 대가리 수가 0.1명 이딴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사람 수 이런 거는 자연수 체계이기 때문에 연속 변화가 불가능한 거야. 그죠? 그다음에 리을. 배차 간격이 3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연속. 알겠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찾는 문제가 생각보다 헷갈려.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약속 같은 걸 할 건데, 선생님 발 사이즈가 260이거든요.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일까요? 이산 확률 변수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쌤 키는 170 이렇게 말을 하면 얘는 연속 확률 변수야. 오케이? 갑자기 뭐 150에서 170 이렇게 뻥 이렇게 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신발 사이즈라는 것도 내 발 사이즈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변화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 확률과 통계의 문제를 푸는 약속이라고 하자. 억가를 한번 할 거야. 얘는 이산 확률 변수야. 말 그대로 좀 억진데 그 신발이라는 거를 제조할 때 보통 5단위로 만드나요? 그래서 신발 사이즈라는 문제를 만나면 내 발 사이즈가 아니라 신발 사이즈야. 이해가 돼? 260, 65, 70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다라는 거지. 얘기가 통하시나요? 발 사이즈라고 하면 또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문제 내면 안 돼. 그죠? 이게 연속이라고 이제 착각하기 딱 좋은 이제 소재거든. 이 신발 사이즈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저도 잘 납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자, 얘들아. 알겠지? 확률과 통계 문제에서 얘는 이산으로 보기로 한 거야. 아시겠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줘.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확률 변수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연속 확률 변수로 바뀌면 이제 방금 했던 OX 퀴즈급의 문제들이 이제 다소 어렵게 느껴질 거야. 알겠지? 그 첫 페이지의 다음 중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은 혹은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은 기억부터 비읍까지 모아놓고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느낌으로다가 잘 찍어서 맞추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연속 확률 변수는 해석을 그래프로 한다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표현하기 위한 그 수단을 그래프로 할 건데 이 그래프 이름이 있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의 이름이 있듯이 그 확률의 이름이 이제 확률 질량 함수였죠. 오케이? 여기서도 이 그래프의 이름이 있는데 그 그래프 이름이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였어. 오케이?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제 확률의 이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하기를 fx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알겠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 확률 밀도 함수 fx는 확률을 나타내는 그 표현 방식이 이산 확률 변수 때랑 조금 달라요. 하지만 함수값은 어쨌든 계속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만약에 정의역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한정 지어져 있다면 이때에 대한 정적분값 (1)이어야 해. 오케이? 이게 뭔지 아실까요? 지리 기억나? 자, 일단 이 두 가지 상황을 먼저 그래프로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x축, 그 다음에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알겠죠?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정의역을 좀 한정 짓는 거야. 정의역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 2에서 이런 정적분 같은 거를 배웠을 때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나? 항상 양수일 때 정적분 값이 의미하는 바는 이 곡선과 x축, 그 다음에 x는 알파, x는 베타 이렇게 선 4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였죠. 이 정도는 좀 합의를 보자. 아무리 까먹었다고 해도 이제 그냥 아는 척 해줘. 이걸 알겠지? 이 넓이가 항상 1이 돼야 한대. 그럼 여기까지의 맥락만 놓고 봤을 때 확률은 면적이겠구나 라고 파악을 좀 해줘. 확률을 구할 때 면적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조건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확률을 좀 구할 거야. 상황은 뭐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b에 대하여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합니다. 이게 확률이야. 즉 면적이라는 거야. 알죠? a부터 b까지 요 부분이 확률이야. 알겠어? 그럼 애새끼들이 무슨 착각을 할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인하여 이 fx의 함수값이 확률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해. 함수값이 확률인 건 말이 안 돼. 이 함수값들을 무수히 더하다 보면은 이건 무한대가 돼요. 함수값을 무수히 더하는 게 아니야. 확률이라 함은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야. 아시겠죠? 근데 지우라 너무 걱정하지 마. 이 fx,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과 통계라는 그 고등학생 과정에 한해서는 보통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제 구하도록 할 거야. 삼각형이라던가 사각형이라던가 사다리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구할 수 있는 적분이 필요 없는, 알겠지? 그냥 보통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적분 까먹었는데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확률 밀도 함수랑 정의역으로 둘러싸인 이런 가로선, 세로선들 그리고 x축 이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면적이 확률이 되더라 라는 거야. 알겠어? 무슨 소린지?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104페이지로 잠깐 이제 오셔요. 그 앞에 이제 수식어들 잘 봐봐. 104페이지의 1번을 보면은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ax다라는 직선의 함수죠. ax. 그리고 정의역 잘 봐. 0부터 2가 되더래. 오케이? 그럼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 1번 문제는 a를 찾으세요 이거고, 이제 2번 문제가 p 0부터 1일 확률. 보자. a를 구하려거든 이걸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 AX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거든. 그죠? 그러면 우상향일까, 우하향일까를 어디서 정하는 거냐면 여기서 정하는 거야. 문제에서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라는 게 내재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자연 발생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자연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정의역에서. 오케이? 그 0부터 2 사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기울기는 양수여야 하는 뭐 이런 사실. 알겠나요? 그리고 정의역이 2까지만 있는 거야. 그럼 이때 함수 값은 2a가 됩니까?
오케이? 그럼 저 두 번째 조건에 의하면 정의역 0부터 2까지 요만큼 정적분 값이 1이어야 돼. 근데 양수 함수의 함수값이 모두 양수인 함수의 정적분 값은 넓이라고 했잖아요. 고로 이 넓이가 1인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거로다가 이런 미정계수를 결정하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했더니 1이 된 거야. 괜찮누?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짓는 방식,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했다. 그죠?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로부터 이제 무언가를 계속 해왔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알겠니? 다만 해석을 그래프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럴 확률은 요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될 확률은 0부터 1까지 이 면적의 넓이에 해당하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정적분을 할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뿐.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a의 값을 2분의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가 되는 거고 그때의 1에서의 함수값 1 대입하면 2분의 1입니까?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의 넓이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 1, 높이 2분의 1.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이런 어떤 연산을 했는데 이게 또 음수가 나오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다시 푸시면 돼요. 확률이 어떻게 음수가 나와? 혹은 1이 넘으면 그것 또한 잘못 푼 거야. A를 잘못 구했다거나. 아시겠죠? 영호, 여기 단원 또한 분수 계산이 굉장히 많아. 어차피 0부터 1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알겠니? 그리고 소수 넷째 자리까지 계산을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계산기 켜놓고 하시든 뭘 하시든. 괜찮죠?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다 다르게 생기면 좀 짜증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분명히 연속 확률 변수였어. 근데 이산 확률 변수 쪽에서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그 x에 대한 평균, 분산 이런 대화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도 평균, 분산이라는 대화를 하겠지. 그게 주인공인데. 맞아? 그래서 만약에 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뭐 평균을 만약에 m이라 하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만약에 뭐 시그마라고 표현을 할게요. 라고 한다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다 다르게 생긴 게 너무나도 불편해서 그 할아버지들이 어떤 1년의 과정을 통하여 그 고등교육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알겠죠? 1년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낸 바 있으니 그 확률 밀도 함수 이름이 정, 규, 분, 포, 곡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대화가 시작이 돼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면 저 확률 변수 x는 전규 분포 곡선이기 때문에 이항 분포처럼 알파벳이 하나 생성이 돼요. 오케이? 정규 분포는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그 약어를 따가지고 n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읽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돼. 우리가 B라고 안 읽어. 이항 분포라고 읽잖아요. 얘는 정규 분포라고 읽어요. 알겠죠? 그럼 정규 분포 곡선, 정규 분포 m, 평균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항 분포는 여기가 시행 횟수였지. 그죠? 근데 여기는 평균이 오는 거야.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분산이 와. 이항 분포에서는 확률이 왔죠.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가 같더라도 쓰는 그 어떤 대상은 달라요. 아시겠죠? 그럼 이럴 때 정규분포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규분포 곡선 이름이 뭐냐면 외우지 않으셔도 좋아요. 우리 책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나 뭐 그래요. 알겠죠? 뭐 이렇게 생겼니? 쌤도 이거 맨날 가르칠 때마다 까먹거든요. 아, 맞아요? 한 방에 맞춘 거 거의 처음인데. 자,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원방스럽죠. 이거 안 적어도 돼. 알겠지? 백지 시험에다가 안 적어도 돼. 뭘 적냐면 그냥 확률 밀도 함수의 이런 상황에서의 정규분포 곡선이 제다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정규분포 곡선이라고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건 확률 밀도 함수의 안에 있는 그 좀 특이한 형태의 함수기 때문에 얘 또한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들을 전부 다 따른다. 양호? 근데 그 니네가 지금 문과라서 이런 거를 이제 배울 날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웬 이상한 알파벳 2가 있잖아요. 야, 우리 신영아? 차지 말고. 너 이거 알지, 그지? 엑스포네셜. 이제 이과만 배우는 어떤 특정 숫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거 정도는 하자. 지우랑 정의역은 x지. 그죠? 그럼 이 함수 전체에 지금 정의역이 어디 있냐면 얘한테만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2차 함수인데 x-m의 제곱이라는 이런 함수를 만나면 얘는 x축에서 m,0과 접하는 얘를 대칭축으로 하는 2차 함수지. 인정? 그래봐야 이 전체 함수는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여기에밖에 없기 때문에 형태가 어떻든 간에 x는 m 대칭 함수다라는 거야. 얘가 2차 함수인데 대칭 함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 그러니까 이 특징으로 문제 존나 푸는 거야. 알겠죠? 특징으로. 첫 번째, 이과 애들은 이걸 그릴 수 있어. 직접 그래프를 막 이렇게 미분하고 막 해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너희들은 그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 암기의 영역이야. 아시겠죠? 첫 번째로 그래프의 특징인데 x는 m 대칭의 종 모양 그래프야.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일은 없어요.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규분포 곡선 또한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저 조건을 다 따른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우뜩 솟은 이 부분이 m, 오케이? 그리고 완벽한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오케이? 우리는 수학2에서 이런 점을 극대값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x는 m에서 극대를 갖는 이런 종모양 그래프가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 특징이야. 아셨죠? 이해하시죠? 그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몇일까요? 잘 안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특징.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가 정의역이야. 이 그래프의 특징은. 알겠죠? 그놈을 정적분하면 이거에 의하여 1이 된다고. 이해가 될까? 돼요? 얘가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이 모든 면적의 넓이의 합이 1이라고. 그럼 다시 질문. x는 m을 기준으로 오른쪽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은 몇일까요? 뭐라? 2분의 1. 알겠어?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의 넓이가 0.5야. 아시겠죠? 대칭이라네. 그러니까 딱 반땅이 돼야 한다고. 아시겠나요? 무슨 소린지. 그 다음에 그 쌤이 너희한테 분산이라는 걸 가르칠 때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고르다라는 단어가 다르다고 했잖아. 기억하자.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쌤이 그래프를 두 개를 지금 그려드릴게요.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gx를 지금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오케이? 둘이 평균은 같은 상태야. 같은 평균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흰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의 지금 높낮이가 좀 다르지. 그죠? 그럼 이 높낮이가 다를 때 분산에 대한 대화를 한 적이 있어. 그지? 기억나시나요? 이 흰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 중에 분산이 더 큰 것은? 그렇지. 빨간색. 평균으로부터 더 흩어져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그게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이야. 세 번째. 표준 편차가 클수록이라고 적을게요. 여기죠. 표준 편차가 클수록 분산은 병신인가? 분산이 클수록이랑 표준 편차가 클수록은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낮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 돼? 우리가 이제 배움에 이제 한계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특징으로다가 이해가 아닌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좀 이해를 입힌 작업이야 이게. 수식적인 증명을 내가 너희한테 지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거야. 알겠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다 쳐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단원이에요.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이과스러운 파트거든 여기가. 그래프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인정. 근데 이 정규분포 곡선도 이제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작업이 좀 있어. 야, 힘내.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작업을 하게 되냐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표준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가요? 이차함수의 표준화, 유리함수의 표준화 이런 거 있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 맞나요? 표준화.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문제로 만날 내용이야. 오늘은 일단 설명만 쭉 하기로 했으니까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거는 사실 평균과 분산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의 그래프로 해석은 못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뭐 x라고 했을 때 얘는 뭐 정규분포 뭐 70,15제곱을 따른다. 그러니까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뭐 수학 점수가 뭐 y라는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얘는 normal distribution 60,10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신영이가 국어 시험을 봤는데 국어 점수가 75점이야. 근데 수학을 봤는데 수학 점수가 70점이야.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했는지 와닿지 않지. 이해가 될까? 얘는 평균이 70이고 얘는 평균이 60이라서 얘가 75고 얘가 70이니까 수학이 더 잘한 건가? 이게 이제 수치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선을 그려도 이게 형태가 살짝 달라. 만약에 내가 수학을 먼저 그려볼게요. 수학을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 대칭축이 뭐야? 평균. 얘가 이렇게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국어 점수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자면 평균이 일단 70이야. 오케이?
수학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보다 높게 그려, 낮게 그려? 얘가 분산이에요. 얘는 얘가 분산이고. 지금 분산이 더 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낮게 그린다. 인정? 그래서 평균은 더 크지만 분산은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높낮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가 있으면 해석하기가 존나 어렵다라는 거야. 평균과 분산이 다른 그 두 개의 그래프를 직접 비교하고자 표준화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들께서. 오케이? 그럼 이 표준화라는 작업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라고 불러요. 오케이?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 어떤 짓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냐면, 이거 전부 다 암기의 영역.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 너에 대한 얘. 알겠어? 국어 점수에서 너를 빼.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으니 그 곡선이 정규분포 곡선을 표준화했다 라고 하여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야. 오케이? 그래서 표준화된 변수 Z는 어쨌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하이라이트야. 우리가 이 x를 m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정? 그러면 표준화된 변수 z는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시그마 분의 1로 앞으로 쭉 빼고 기대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그럼 얘가 몇이야? 0이야. 오케이? 얘가 평균이고 얘도 평균이잖아. 인정? 그러니 얘가 z가 될 테니, 그죠? 표준화된 변수 z는 항상 평균값이 0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산 한번 해볼게요. 분산. 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때 x 빼기 시그마 나눠. 그럼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 분산인가요? 근데 얘가 어차피 분산이고 얘도 분산이잖아. 그치? 그럼 약분하면 몇이야? 항상 1인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항상 평균이 0으로 바뀔 거고 항상 분산이 1로 바뀔 거야. 그 말은 진원아 이제 너만 깨어 있으니까 표준화를 이제 국어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든 수학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든 지금 얘네들이 평균과 분산이 각각 다른 자료들이잖아. 근데 얘네들을 표준화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x가 됐든 y가 되든 항상 평균은 0, 분산은 1로 바뀐다라는 거야. 표준화라는 작업 때문에. m의 값에 관계 없고요. 시그마 값에 관계가 없어요. 뭔 소린지 알겠니? 그럼 뭔 소리냐면 표준화된 변수 z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거든 항상 같은 그래프라는 거야. 평균과 분산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여기까지 인정? 괜찮나요? 전혀 안 괜찮네요. 그죠? 사실 하나 더 있거든. 일단 이만큼을 써야 되는데 지금 니네 상태가 봐봐. 이제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아까 우리가 그전 시간까지 배운 게 이산 확률 변수잖아요. 그럼 막 이한 분포까지 다 끝냈어. 그지? 그리고 오늘 하는 게 지금 뭐야? 연속 확률 변수잖아요. 한 90% 끝났어.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연결 짓고 싶어 해. 그 수학하는 사람들 혹은 과학자들은요. 어떤 현상과 어떤 현상을 항상 연결 짓고 싶어 하거든. 그 말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연결 짓는 과정이 있어.
근데 그게 쉬운데 지금 니네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고통받는 걸로. 오케이? 일단 이만큼을 다 쳐 외우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문제를 풀 거예요.